안녕하세요. 복덕이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개업하시려는 분들이 부동산 자리를 알아보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동산 자리는 크게 단지 내 부동산, 로드 부동산, 이면도로에 있는 골목 부동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지 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나 오피스텔 상가 안에 있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당 아파트나 해당 오피스텔을 독점으로 중개를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안정적인 수입이라면 단점으로는 중개 대상의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주로 아파트, 오피스텔의 매매, 임대차 위주로 중개를 하고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기타 다른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게 되는 일은 극히 한정적이에요. 이런 단점이 있고, 해당 매물이 해당 부동산이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되면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권리금 없이 단지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신축 아파트인데, 이렇게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2년 정도는 거의 계약이 많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이미 입주를 시작할 때 주변 부동산이나 입주장을 위해 이전해온 부동산이 입주를 위해 매매나 임대차, 이 입주 계약을 다 마쳤기 때문에요. 신축 아파트의 상가로 제가 개업을 하게 되면 2년 정도는 계약할 수 있는 매물이 없고, 임대차 만기가 도래하는 2년 뒤부터 이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을 잘 버티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지 내 부동산을 알아보실 때는 좀 참고하시면 좋은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문상가, 후문상가 이렇게 상가가 2개인 곳보다는 정문상가 한 곳만 있는 게 좋고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상가들이 많지 않은 곳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가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부동산이 개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상가가 없고 추후에 상가가 들어올 만한 자리가 없고 정문 상가에만 있는 곳, 이런 게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으로 들어가기에 좋은 자리예요. 우리 그리고 두 번째 로드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로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매물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상가도 나오고 토지도 나오고 아파트도 나오고 원투룸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손님들과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있으면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모두 다 알아요.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보다는 이 유동인구들이 흐르는 곳인지 머무는 곳인지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흐르는 곳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흘러 지나치기 때문에 로드 부동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유동인구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좋은데, 이 머물 만한 요소들로는 카페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상권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유동인구의 연령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동산의 주 고객층이 30대, 40대잖아요. 이렇게 30, 40대 분들이 많은 곳이 좋고,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다 해도 10대 분들이 대다수라면 여기는 부동산 자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이면도로 골목 안에 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골목 안에 있는 부동산의 장점은 월세가 저렴하다는 거겠죠. 월세가 저렴하다 보니까 월세 고정지출비를 조금 아껴서 광고를 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골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노출 빈도가 낮다 보니까 가시성이 좋은 코너 자리로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코너 자리는 양방향에서 모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가시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코너 자리로 들어가시고,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단지 내나 로드 부동산처럼 워킹으로 오시는 분들이 적고 직접 찾아와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을 꼭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자리도 정해지고 지역도 정해졌으면 이 지역의 매매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매매 건수는 평균적으로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면
실거래가 자료 제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별로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기간별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10월달이면 10월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매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엑셀 파일로 매매 건수, 그리고 몇 층이 거래가 됐는지, 언제 거래가 됐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쭉 파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매 금액과 매매 건수를 통합을 하셔가지고 저희 국가정보 포털 들어가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별로 부동산 개설 등록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매매 금액을 우리 동네 부동산 개수만큼 나눠보면 한 부동산이 평균 몇 건을 거래하고 얼마를 거래했는지 평균을 내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평균 5건이라고 하면 한 부동산에서는 10건 이상을 쓰고 몇몇 부동산들은 계약이 한 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균치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기가 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도, 사무실 양도 게시판에 하루에 굉장히 많은 양도글이 올라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합격자분들 중에 양수를 해서 부동산 인수를 해서 운영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수자분들이 많으니까 양도를 계획하셨던 소장님들이 이때 물건들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양도글 중에 이제 클릭을 하고 들어갔을 때 다른 부동산 매물들도 이렇게 리스트를 올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건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컨설팅 업체인 경우도 있어요. 100%다 컨설팅이라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컨설팅 업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컨설팅이랑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컨설팅 업체의 물건들은 권리금에 컨설팅 비용이 붙어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은 권리금 2천만 원의 사무실인데 컨설팅 업체에서 소장님 제가 권리금 2천만 원 받아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저희 컨설팅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해서 이 2천만 원짜리 사무실이 매물로는 3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의 거래가 되면 소장님 2천만 원, 컨설팅 1천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이 3천만 원은 누가 냈죠? 양수인이 내셨잖아요. 이 양수인 분들은 그럼 시세보다 조금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시세보다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은 곳은 가급적이면 컨설팅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꼭 그 부동산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주변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시세 파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권리금이 있는 A급지 자리보단 무권리금의 B급지에서 초보분들은 시작을 하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이 A급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물도 많고 손님도 많고 바로 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들 다 초보분들은 쳐내기가 조금은 힘들어요. 버거워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면 이 권리금이라는 건 사라질 수도 있고 나중에 제대로 권리금을 다 받아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물건들을 다 쳐낼 수 있다. 이 영업 능력을 좀 쌓을 때까지는 무권리금의 B급지라도 들어가셔서 차곡차곡 쌓으셔서 이제 진짜 내가 모든 물건을 소화할 수 있다 싶을 때 A급지로 이동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은 부동산 자리 알아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